흥달쌤과 함께하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 오리엔테이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조금 늦은 감 있게 올린 것 같은데 강의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4과목 끝났으니까는 강의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오리엔테이션 찍을 시간이 없었네. 그래갖고 안내 영상만 잠깐 찍었는데 자,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필기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물론 저랑 같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런 것들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첫 번째로 과목 소개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리고 합격을 위한 조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다짐들,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려야 되겠죠? 나야, 나. 좀 틀리게 생겼지만은, 이거 막 그 사진 찍었는데 깎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이러고 찍었어. 어쨌든, 나야. 저는 19년차 개발자예요. 지금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2003년도 4월인가 5월인가 입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두꺼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으니까 4월인가 5월인가, 여름은 아니었어.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개발 일을 하면서 뭐 한 달, 두 달 놀아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계속 19년 동안 개발을 진행을 해왔어요. 자, 저는 이름은 이흥직이에요. 본명은 이홍이 아니에요. 이흥직이에요. 흥하릉자의 벼직자. 그래서 농사를 지었으면 아주 대성할 인물인데 어쨌든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흥달쌤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달이 뭐예요? 별명이에요, 별명. 그냥 어렸을 때부터 흥달아, 흥달아 이렇게 불렀으니까는 흥달쌤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지금 정보처리 강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정보처리 기사 전임 강사, 그러니까 엔잡에서 정보처리 기사를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팀장도 하고 있어요. 이네이블이라는 회사에서 SRT 플레이 아시나요? SRT, 그 SRT 열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매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CJ1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그 삼성화재 글로벌 총괄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총괄 개발자로 근무를 했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여태까지 개발을 해왔고 2020년도에 그 정보처리 기사가 개편이 되었잖아요. 개발자 위주로 개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개발자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막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발자가 실제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개발에서 이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2020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먼저 과목 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목은 소프트웨어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설계 쪽에서는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요런 일들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래갖고 이 소프트웨어 설계 쪽에서는 그런 처음의 과정,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 여기서 개발을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개발을 하지 않고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실제로 개발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형상관리라든지 버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상관리, 버전관리, 또 그 배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한다 그러면은 자, 개발 시작합시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먼저 구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설계하고 개발 쪽, 자, 이쪽이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에요. 자,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먼저 구축하는 거예요. 개발할 때 개발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지.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쇼핑몰 안에 들어가는 회원도 만들어 놓고 상품도 만들어 놓고 주문도 만들어 놓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지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는 좀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3총사,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이런 것들을 4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2019년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네트워크가 하나의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나의 과목이었어. 자, 이것들을 전부 다 4과목에서 집어 넣어 놓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그래서 시스템도 어떻게 구축하느냐, 신기술 용어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1과목, 2과목,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된다. 자,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될 때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득점을 하셔야 돼요. 70점, 80점, 90점까지도 여기서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는 지옥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공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뭐 오래된 개발자, 한 37,000년 된 개발자를 갖다 놓고 이 문제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빨리 푸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정답을 낼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다. 저는 그 예전에 전산직이라든지 계리직 대상으로 그 C언어 특강이나 자바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풀 수 있는 거지,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개발자 오래 했잖아요. 문제 뭐 어렵겠어? 라고 봤는데 문제를 못 풀었던 거지. 개발자가 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이런 시험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이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 저랑 함께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언어 때문에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양도 방대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여기는 신기술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과목에서 고득점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4과목에서는 합격 점수 이상 정도는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40점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5과목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몰라. 출제 위원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5과목은 40점 넘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합격 점수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 뭐 설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몇 %가 나왔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소프트웨어 공학범위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자, 효율적인 학습 방법 안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빠른 속도로 정규 과정을 들으신다면은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다른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빠르게 1회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하루에 2~3강씩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자격증도 따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쓸모가 있게 되는 거라. 자, 강의 수강 후에 복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세요.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복습하는데 복습이 될 거다. 그리고 문제풀이 특강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습이 될 거니까 강의 수강한 다음에 바로 복습하고, 뭐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 같은 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자, 그리고 전체적인 개발 절차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계획하는 거죠. 이 계획이라는 파트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진짜로 만들어야 되느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고,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실제로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얘는 쓸모가 있는지 얘는 쓸모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전체적인 개발 절차를 보면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보처리 기사 고득점에서 합격하실 수가 있다. 물론 60점만 넘으면 되지만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깨알 C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꼭 들어주셔야 된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는 결과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난이도도 엄청 높아요. 난이도도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깨알 시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을 전부 다 들어주셔야 돼요. 조금 양이 많아요. 뭐 60강 뭐 그렇게 되니까는 양이 많지만은 짧게 구성되어 있어요. 10분에서 15분, 20분. 뭐 긴 거는 좀 길긴 한데 짧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시간 안에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절대 단시간 안에 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라. 오케이? 자, 합격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 정보처리 기사 땄으니까. 자, 하나. 합격 기준은 60점이에요.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 맞으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범위가 엄청 넓단 말이에요. 정보처리 기사, 소프트웨어 공학 보죠, 데이터베이스 보죠, 운영체제, 네트워크, C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까지. 이거 말고도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까지, 보안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100점 맞겠다? 라는 건 욕심이지. 우리는 60점,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60점을 넘기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실생활에서 조금 활용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과목별로 골고루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1, 2, 3과목에선 고득점 하셔야 되는 거고, 4과목 같은 경우에는 합격 점수 이상 받으셔야 되는 거고,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40점 넘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아유, 쟤는 무슨 와가지고 40점 넘기래. 어쩔 수가 없으니까 5과목 진짜 문제 보세요. 지옥이야, 지옥 거기는. 그러니까 얘는 고득점 할 이유가 없고 어느 정도 합격 점수가 커트라인만 살짝 넘기면은 충분히 다른 과목에서 커버가 되니까 40점 넘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돌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필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기출문제 특강에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를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이게 형상관리다. 그럼 형상관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형상관리는 왜 쓰는 건지, 그리고 이 형상관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배포는 어떤 건지, 실제로 배포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DRM이 뭔지, DRM에 대해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DRM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쓸모가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쓸 데가 있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실기까지 한 번의 합격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자, 보면은 필기에 있는 내용이 실기에 그대로 나와요. 필기에서는 그냥 사지선다로 보는 거고, 실기에서는 필기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쓸 수 있냐 요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필기부터 하나씩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기까지 한 번의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 자, 필기 끝나고 실기까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자, 만약에 실기를 놓쳐버렸다 그러면은 거의 6개월이 뜨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갖고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길은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필기 사실 문제만 보고 달달달달 외워가고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보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실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필기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놔가지고 실기에서 그것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필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은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는 거, 그거를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 오케이? 자, 다짐하고 약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다짐과 약속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초심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흥달쌤, 저 합격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제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강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강의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매번 새로 찍을 거고 뭔가 특강들이나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뭐 C 언어 특강이나 자바 특강도 본 강의 찍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오케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합격 길잡이가 되도록 할 거예요. 합격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개발자로 일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강의다. 정보 처리가 정말 쓸데없는 자격증인데 쓸데있는 자격증이 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합격 길잡이가 되도록 할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시다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뭐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초심을 잃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합격 길잡이가 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좀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구독과 좋아요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 구독 안 눌러도 되고 좋아요 따봉 안 눌러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하실 수 있어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을 쓰시오라고 나와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기가 보통 20문제에서 25문제 출제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6문제 정도가 프로그램 언어예요. 내가 프로그램 언어 다 포기하고 다른 거 다 맞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지. 프로그램 언어를 어느 정도 맞아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셔가지고 저한테 합격했다는 메시지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